강남에 수십억 원짜리 펜트하우스에 사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심장은 한겨울 한강보다 더 차갑습니다.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35년 동안 저는 유리 진열장 속의 도자기 인형처럼 살았습니다. 아름답고 고급스럽지만 영혼이 없고 깨지기 쉬운 존재였습니다. 남편은 제가 편하게 살면서도 복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제가 필요한 건 악어 가죽 에르메스 가방이나 한도 없는 블랙카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필요했던 건 그저 폭풍우 치는 밤에 달려와 손전등을 비춰주며 당신 괜찮으냐고 물어봐주는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어느 비바람 치는 밤, 진동하던 가스 냄새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62세의 박정희입니다. 제 인스타그램 계정을 보시면 전형적인 강남 사모님의 삶을 보실 겁니다. 5성급 호텔, 애프터눈 티, 제주도 휴양여행, 그리고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300제곱미터 펜트하우스 같은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인스타그램은 침묵을 찍을 수 없습니다. 제 집안의 침묵은 괴물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집어삼킵니다. 남편은 대형 건설사 대표입니다. 그는 저를 자신의 체면을 위한 비싼 장식품으로 여깁니다. 예쁜 아내, 착한 자식, 의리의리한 집은 그가 접대하러 다닐 때 쓰는 완벽한 명함입니다. 하지만 문이 닫히면 그는 얼음덩어리가 됩니다. 35년 동안 우리는 큰 소리로 싸운 적도 없습니다. 그는 차가운 폭력을 씁니다. 저를 투명 인간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는 집에서 저녁을 먹지 않습니다. 우리 대화는 셔츠 다렸어, 오늘 접대 있어, 돈 보냈어, 이 정도뿐입니다. 저는 침묵 공포증이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보지도 않는 텔레비전을 항상 켜둡니다. 사람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밤에 들리는 시계 초침소리가 무섭습니다. 제 인생이 무의미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서울에는 전례 없는 큰 태풍이 왔습니다. 45층 펜트하우스 강화 유리를 때리는 빗소리가 총소리 같았습니다. 천둥 번개가 하늘을 가르며 도시 전체를 흑백 공포 영화처럼 만들었습니다. 밤 10시쯤 유일한 친구인 레드 와인을 들고 거실에 앉아 있는데 낯선 냄새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비싼 라벤더 향초 냄새 사이에 섞여 은은했지만 몇 분 뒤에는 코를 찌를 듯 강해졌습니다. 썩은 달걀 냄새, 녹슨 금속 냄새였습니다. 가스였습니다.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스 냄새가 역해서 구역질이 날 정도였습니다. 벽 속에 매립된 중앙가스 배관에서 쉬익 하는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평생 꽃꽂이와 스파만 다니던 여자라 메인 밸브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뉴스에서 보던 폭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뚜뚜뚜. 연결이 되지 않아 삐 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됩니다. 2번, 3번 걸었지만 여전히 기계적인 안내 음성뿐이었습니다. 부산 출장을 간다고 했지만 딴짓을 하거나 방해받기 싫을 때가 아니면 절대 전화를 끄지 않는 사람입니다. 죽음의 냄새를 맡은 이 순간, 그의 무심함에 눈물이 핑 돌 만큼 원망스러웠습니다. 저는 벼랑 끝에 서 있는데 그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공포에 질려 가스공사 긴급번호를 눌렀습니다. 제발요. 집에 가스가 새요. 냄새가 진동해요. B동 펜트하우스예요. 저는 말을 더듬으며 호소했습니다. 사모님, 진정하십시오. 창문을 모두 여시고 절대로 불을 켜거나 전기 스위치를 조작하지 마세요. 기사가 곧 가겠지만 태풍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걸리는데요? 저 무서워 죽어요. 제발 빨리요. 전화기를 소파에 던지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비바람이 들이닥쳐 페르시아 양탄자를 적시고 비싼 화병을 쓰러뜨렸습니다. 수십억짜리 집이 순식간에 시한폭탄처럼 엉망이 되었습니다. 20분 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주황색 작업복이 흠뻑 젖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낡은 캡 모자를 썼는데 빗물이 주름진 얼굴로 흘러내렸습니다. 손에는 커다란 공구함을 들고 있었습니다. 김성준 씨였습니다. 당시 우리의 대조적인 모습은 우스꽝스러웠습니다. 저는 실크 잠옷에 샤넬 향수를 뿌린 채 떨고 있는 부잣집 마님이었고, 그는 진흙투성이의 땀 냄새와 비 냄새가 나는 가스 수리공이었지만 눈빛만은 기이할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사모님, 문에서 좀 떨어지세요. 굵고 따뜻한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렸습니다. 그는 허락도 기다리지 않고 젖은 신발을 신은 채 부엌으로 성큼성큼 들어갔습니다. 하얀 대리석 바닥에 검은 진흙 자국이 남았습니다. 평소라면 기겁했겠지만 지금 그 자국은 구원의 표식이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펜치, 스패너, 가스 측정기를 꺼냈습니다. 달그락거리는 금속 소리가 평소의 죽음 같은 정적과는 달라 반가웠습니다. 메인 밸브 누출이네요. 고무 패킹이 사갔어요. 뒤로 물러나 계세요. 아무것도 만지지 마시고. 그는 서비스직 직원들처럼 상냥한 존댓말을 쓰지 않고 뚝뚝하게 명령했습니다. 저는 젖은 작업복 등 뒤에 얌전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목덜미에 빗물과 섞인 땀방울이 흐르는 게 보였습니다. 투박하고 기름때 묻은 손이 능숙하고 단호하게 나사를 조였습니다. 갑자기 쾅 하는 굉음이 울렸습니다. 번개가 변전소를 때렸습니다. 팍! 집안의 모든 불이 꺼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덮쳤습니다. 팍! 저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어둠은 어릴 적부터 제 트라우마였습니다. 빛 없는 이 넓은 공간이 거대한 무덤처럼 무서웠습니다. 무서워 마세요. 제가 있습니다. 귓가에서 강하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뜻한 노란 불빛이 켜졌습니다. 성준 씨가 이매에 찬 헤드랜턴을 켰습니다. 그는 눈이 부시지 않게 바닥을 비췄습니다. 그냥 정전입니다. 사모님, 숨을 고르세요. 가스 밸브는 꽉 잠갔으니 안전합니다. 그는 저를 일으켜주려 손을 뻗었다가 더러운 손이 제 비단 옷을 더럽힐까봐 멈칫했습니다. 그저 제 앞에 쪼그리고 앉아 거리를 뒀습니다. 물 좀 드세요. 그는 공구 주머니에서 마시다만 싸구려 생수병을 꺼냈습니다. 그러다 옷소매로 입구를 쓱 닦아서 건넸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받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남편이 출장 가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저는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말했습니다. 성준 씨는 랜턴 불빛 아래서 저를 부드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부잣집 여자의 나약함을 비웃지 않았습니다. 집이 으리으리해서 정전되니 더 무섭네요. 여기 계세요. 안 갑니다. 전기가 들어오거나 태풍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죠. 혼자 계시면 위험하니까. 그 투박한 말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남편은 전화기를 꺼놨는데 이름도 모르는 남자가 저를 위해 지켜주겠다고 합니다. 깨진 창문으로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보일러도 꺼졌습니다. 얇은 잠옷바람이라 덜덜 떨렸습니다. 성준 씨가 그걸 보고 말없이 두꺼운 작업 점퍼를 벗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반팔 티셔츠뿐이었습니다. 기름 냄새 좀 나지만 안감은 말라서 따뜻할 겁니다. 걸치세요. 옷을 받아 덮었습니다. 기름 냄새, 땀 냄새, 담배 냄새, 비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안락한 향기였습니다. 생명의 냄새, 보호의 냄새, 안전의 냄새였습니다. 집안의 가식적인 향수 냄새와 죽음의 가스 냄새를 덮어주었습니다. 저는 헐렁한 점퍼 속에 몸을 웅크리고 그 온기를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성준입니다. 기술팀장이고요.
그가 하얀 이를 드러내며 웃었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펜트하우스 부엌 바닥에 마주 앉았습니다. 헤드랜턴 불빛만이 우리를 감싸는 작은 원을 만들었습니다. 김 선생님, 그거 아세요? 제 결혼 생활은 가스가 새는 밸브 같아요. 35년 동안 숨을 참고 살았어요. 불꽃 하나면 터질까봐 무서워서요. 근데 저는 겁쟁이라 고치지도 버리지도 못했어요. 35년 동안 억눌렀던 속마음이 낯선 사람 앞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성준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거친 손으로 스패너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보며 평생 잊지 못할 말을 했습니다. 박 여사님, 쇠로 된 밸브가 새면 제가 따으면 되지만 사람 마음이 새면 춥습니다. 바깥바람보다 마음에 부는 바람이 더 시려요. 그 가스통이 그렇게 위험하면 잠가버리고 새 걸로 바꾸지 그럽니까? 인생 짧은데 평생 숨 참고 어떻게 삽니까? 마음에 부는 바람이 더 시리다. 눈물이 주황색 작업복 위로 떨어졌습니다. 밖에는 비바람이 몰아쳤지만 저는 35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아침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을 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는 암으로 떠난 아내 이야기를 했고 저는 비단 감옥 속의 외로움을 이야기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창백한 빛이 들어왔습니다. 전기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샹들리에가 켜지며 어수선한 거실과 성준 씨의 이질적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성준 씨가 일어나 랜턴을 챙겼습니다. 정이 들어왔네요. 가스 밸브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좀 쉬십시오. 빛이 들어오자 그는 다시 깍듯한 손님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띠띠띠 철컥. 도어록 소리가 건조하게 울렸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매일 듣던 소리인데 그토록 무섭게 들린 적은 없었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말끔한 명품 정장에 머리는 단정했고 악어 가죽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폭풍우를 뚫고 온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구두에는 흙탕물 하나 튀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가에 멈춰 서서 가늘게 뜬 눈으로 거실을 훑었습니다. 부엌에 서 있는 꼬질꼬질한 성준 씨와 남자 작업복을 입고 머리가 헝클어진 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죽음 같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야? 남편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경멸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여보, 어젯밤에 가스가 새서 다행히 이분이 제가 급히 설명하려 했습니다. 닥쳐. 그가 소리치며 구두굽 소리를 내며 들어왔습니다. 그는 성준 씨를 벌레 보듯 했습니다. 넌 뭐야? 감히 남의 집에 들어와. 성준 씨는 침착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스공사 기술팀입니다. 어젯밤 가스 누출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태풍 때문에 정전이 돼서 그래서 내 마누라랑 같이 잤나? 남편의 말은 끓는 물을 끼얹은 듯 모욕적이었습니다. 여보, 말 조심해요. 이분은 생명의 은인이에요. 이분 아니었으면 이 집 다 날아갔어요. 남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다가와 제 어깨에 걸친 작업복을 낚아채 바닥에 던지고 발로 찼습니다. 생명의 은인. 아니면 내 바람기를 채워준 놈이겠지. 박정희, 꼴 좀 봐라. 건설사 회장 사모님이 걸레 조각을 걸치고 있어. 굶주렸냐? 비 오는 밤에 저런 냄새나는 놈을 집에 끌어들일 만큼. 말씀 가려 하십시오. 성준 씨가 제 앞을 막아서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는 월급쟁이에 가난하지만 인격까지 팔진 않았습니다. 부인은 어제 죽을 뻔했습니다. 공포에 떨었다고요. 남편이라는 분은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내 놈이 나를 가르쳐. 남편이 욱해서 손을 올렸습니다. 짝. 제 뺨을 때렸습니다.
저는 비틀거며 소파로 쓰러졌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차가운 무관심이 육체적인 폭력으로 변했습니다. 그 여자 건드리지 마. 성준 씨가 고함을 지르며 남편을 밀쳤습니다. 다부진 체격의 노동자가 밀치자 팬대만 굴리던 남편은 뒤로 주춤했습니다. 실랑이 중에 남편 주머니에서 최신형 핸드폰이 떨어져 제 발 밑에서 멈췄습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보낸 사람 베이비. 내용, 자기 집에 도착했어. 그 늙은 여편네 빨리 처리해. 어젯밤 태풍 부는데 호텔에서 자기랑 있어서 너무 좋았어. 아직도 온몸이 뻐근해. 사랑해.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뒤에 기묘한 고요함처럼 차분해졌습니다. 그랬군요. 부산 출장은 바로 앞 5성급 호텔이었습니다. 제가 가스 냄새에 질식해 갈 때 그는 내연녀와 뒹굴며 전화를 껐던 것입니다. 그는 제가 죽도록 내버려 둔 것입니다. 남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는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성준 씨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당장 꺼져, 경비 부르기 전에. 아무도 안 나갑니다. 제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남편이 돌아보더니 제가 폰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폰 내놔. 저는 꼿꼿이 서서 문자를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어젯밤 태풍 부는데 호텔에서 자기랑 있어서 너무 좋았어. 성준 씨는 연민의 눈으로 저를 보았고 남편은 얼굴이 불그락부르락 하더니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벽에 힘껏 던졌습니다. 박살이나 파편이 튀었습니다. 제 35년 결혼 생활처럼 말입니다. 너 미쳤어.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그래, 미쳤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크게 웃었습니다. 당신 같은 냉혈한이랑 35년을 산 게 미친 거지. 당신 체면 지켜주느라 쇼윈도 마네킹 노릇한 게 미친 거지. 저는 그를 경멸하며 쏘아보았습니다. 남자를 집에 들였다고 했지. 그래. 내가 남자 데려왔어. 당신이 더럽다고 한 이분이 밤새 불을 비춰줬어. 내가 어둠을 무서워하니까 추울까봐 죽을까봐 걱정해줬다고. 당신은 남편인데 내가 제일 필요할 때 어디 있었어. 딴년 침대 데워주고 있었잖아. 입 닥쳐. 네가 이 집 나가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남편이 으르렁거렸습니다. 내 돈 없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약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5캐럿 다이아몬드 반지가 번쩍였습니다. 아름답지만 너무 차가웠습니다. 제 인생을 채운 황금 수갑이었습니다. 천천히 반지를 뺐습니다. 당신 돈, 당신이나 가져. 난 필요 없어. 반지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그 어떤 교향곡보다 듣기 좋았습니다. 오늘부로 이 가스 밸브는 잠갔어. 더 이상 숨 참을 필요 없어. 저는 성준 씨를 보았습니다. 김 선생님, 저 좀 태워주세요. 이 감옥에서 1초도 더 있기 싫습니다. 성준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갑시다. 저는 짐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옷도 보석도 카드도 놔두고 잠옷차림에 맨발로 나섰습니다. 남편을 지나쳐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지방을 넘으며 성준 씨의 흙 묻은 점퍼를 집어 다시 걸쳤습니다. 기름 냄새가 났지만 그것은 자유의 망토였습니다. 너 진짜 갈 거야. 남편의 당황한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문이 닫히며 남편의 얼빠진 얼굴과 화려한 펜트하우스가 사라지자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 속에 공기가 가득 찼습니다. 새 출발의 냄새였습니다. 성준 씨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휴지를 꺼내 건넸습니다. 눈물 좀 닦으세요. 화장이 다 번졌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 사모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냥 정희라고 하세요. 1층으로 내려와 밖으로 나오니 맨발에 닿는 땅이 차갑지만 생생했습니다. 저는 수십억짜리 집을 잃었지만 저 자신을 찾았습니다. 제 옆에는 낡은 공구함 하나뿐이지만 저를 위해 빛을 비춰줄 남자가 있었습니다. 성준 씨의 낡은 1톤 트럭에 탔습니다. 시끄럽게 덜덜거리는 엔진 소리, 차 안의 기름 냄새. 하지만 그가 안전벨트를 메어줄 때 저는 거북하지 않았습니다. 폐부 깊숙이 그 먼지 냄새를 들이마셨습니다. 자유의 냄새였습니다. 트럭은 강남의 마천루를 뒤로 하고 달렸습니다. 2년 후 물레동 철공소 골목을 지나간다면 예전의 박정희를 못 알아볼 겁니다. 실크 드레스 대신 땀 흡수 잘 되는 면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머리는 집게핀으로 올렸습니다. 손톱은 짧게 깎았고 설거지와 칼질로 거칠어졌습니다. 저와 성준 씨는 따뜻한 밥집이라는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손님은 공장 노동자, 트럭기사, 독거노인들입니다. 메뉴는 김치찌개, 제육볶음, 생선구이 같은 소박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식당은 늘 붐빕니다. 이모, 여기 공깃밥 추가요. 국물이 끝내줘요. 젊은 노동자가 외칩니다. 알았어요. 천천히 먹어요, 채할라. 저는 뜨거운 밥을 퍼서 나릅니다. 그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벅찹니다. 예전에는 남편을 위해 5성급 요리를 차려도 무시당하고 쓰레기통으로 들어갔지만 지금은 제가 지은 밥을 사람들이 싹싹 비우며 웃습니다. 이혼은 빨랐습니다. 외도 증거와 생명을 방치한 죄로 정당하게 재산을 분할받았습니다. 욕심부리지 않았지만 빈손으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 돈으로 이 식당을 차리고 주체적인 삶을 시작했습니다. 전 남편은 내연녀랑 재혼했다가 몇 달 만에 돈을 털리고 차였답니다. 지금은 그 펜트하우스에서 혼자 죽음 같은 침묵 속에 산다고 들었습니다. 인과응보지요. 천장 선풍기 다 고쳤어, 임자. 성준 씨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나무 사다리 위에서 낡은 선풍기를 고치고 땀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여전히 선한 눈웃음과 주황색 작업복 차림입니다. 그가 내려와 냉장고에서 시원한 물을 꺼내 건넸습니다. 마셔요. 손님 많아서 힘들었지. 그가 병뚜껑을 따주었습니다. 그 비 오던 밤과 똑같은 다정함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부자도 아니고 화려한 말도 못하고 보석도 안 줍니다. 하지만 전구가 나가면 갈아주고 물이 새면 고쳐주고 제가 힘들면 어깨를 주물러줍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면 들어줍니다. 그는 그날 밤 가스 배관만 고친 게 아니라 제 찢어진 인생도 고쳐주었습니다. 영감, 나 바보 같지 않아? 사모님 소리 듣다가 기름 냄새 나는 식당 아줌마가 됐는데 성준 씨가 가게를 둘러보다 저를 보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차가운 왕좌에 앉은 여왕이 뭐가 좋아. 여기 기름 냄새나도 따뜻하잖아. 봐, 이 주방 가스 밸브 내가 꼼꼼하게 떼웠어. 절대 안 새. 당신 마음 밸브도 내가 떼웠으니까 맞지? 저는 행복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맞아, 튼튼하게 떼웠네. 저는 그의 굳은 살 박인 투박한 손을 잡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기술자의 손입니다. 창밖을 보니 서울에 다시 비가 내립니다. 하지만 이제 빗소리가 무섭지 않습니다. 식당의 따뜻한 불빛, 음식 볶는 소리,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소리가 생명의 음악처럼 들립니다. 행복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황금 감옥에 사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에 손전등을 비춰주고 아침에 따뜻한 밥을 같이 먹을 사람이 있는 게 행복입니다. 저는 박정희입니다. 저는 더 이상 폭발 직전의 가스통이 아닙니다. 제 부엌의 따뜻한 작은 불꽃입니다.